이사 온 지 1년, 정을 붙이려 찾아간 경로당은 그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살갑게 다가가려 떡을 돌리고 웃음을 팔아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멸시뿐이었죠. 새로 왔으면 어떻게든 이쁨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던 회장의 뱀 같은 가머니 설의소가 반년 가까이 자원봉사자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들끼리 온천 여행을 떠나며 저만 쏙 빼놓았을 때, 그리고 제가 낸 회비가 그들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걸 목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온몸을 던져 맞서 싸웠던 그 뜨거웠던 반격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입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무료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옥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다가 이제는 공기 좋은 곳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싶어 이곳으로 이사를 왔지요. 젊은 시절에는 회사에서 꼼꼼하게 장부를 만지며 나름 능력 있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나이가 드니 그저 외로움에 취약한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정이 그리워 찾아간 경로당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자 동시에 가장 큰 해방감을 줄 장소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남들보다 1시간 일찍 경로당 문을 엽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날 사람들이 마시고 버린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그것을 치우는 게 제 일과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로운 사람이 부지런하다라는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당연한 제 의무가 되었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나에선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거기 창틀에 먼지 앉은 것 좀 봐. 요즘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나 봐.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제가 타온 커피를 들이키던 최씨 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최씨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30년을 산 터줏대감이자 경로당의 실질적인 군기 반장이었습니다. 제가 걸레질을 하며 굽신거려도 그녀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죠. 그 옆에 앉아있던 박 회장도 거들었어요. 에이 형님, 그래도 저 사람이 오고 나서 경로당이 좀 깨끗해지지 않았소. 새로 왔으면 저렇게 좀 몸을 써야 이쁨도 받고 그러는 거지. 박 회장은 겉으로는 인자한 척 허허실실 웃었지만 그 눈빛은 늘 무언가 계산하는 듯 번뜩였습니다. 그는 제가 예전에 격리 업무를 봤다는 사실을 알고는 은근슬쩍 저를 불러냈어요. 우리 경로당 형님들이 다들 눈이 침침해서 숫자를 잘 못 봐요. 정식 회원이 되려면 이런 재능 기부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영수증 뭉치랑 장부 좀 정리해줘요. 그가 내민 것은 기름때가 묻고 찢어진 낡은 가계부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를 정식 일원으로 받아주겠다는 약속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장부를 집으로 가져와 돋보기를 시켜 쓰고 날짜별로, 항목별로 꼼꼼하게 숫자를 맞췄습니다. 이 정성이면 언젠가는 나를 동료로 인정해주겠지 않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집에서 싸온 귀한 반찬들을 꺼내놓고 하하호호 웃으며 식사를 했어요. 제가 그 곁으로 다가가려 하면
최씨 할머니는 노골적으로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자리가 딱 맞네. 저기 싱크대 앞에 가는 의자 있으니까 거기서 대충 먹어요. 눈치도 없이 끼어들려고 하네. 결국 저는 차가운 싱크대 앞에 서서 그들이 담긴 국물에 밥을 말아 넘겨야 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고 목구멍이 턱턱 막혀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저는 억지로 삼켜냈습니다. 경로당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이 성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는 공포가 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박 회장은 제가 정리한 작물을 가져갈 때마다 수고했네라는 빈말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제가 낸 회비를 장부에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정리하던 그 낡은 장부 속에 이 견고한 성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거대한 기운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장부를 정리하던 일상이 계절을 몇 번이나 넘겼을 무렵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박 회장이 건네준 낡은 장부와 영수증 뭉치를 집에 들고 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껏 옮겨 적던 제 눈에 문득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숫자 하나가 걸려들었어요.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운영 지원금 통장에서 적지 않은 액수의 연금이 매달 일정한 날짜에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 영수증에는 동네 마트에서 산 휴지며 세제 같은 소소한 생필품 내역뿐인데 실제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은 그보다는 10배는 더 많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돋보기를 고쳤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 숫자에 대해서만큼은 칼 같다는 소리를 듣던 저였습니다. 한 번 의심이 생기니 그 다음부터는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비어있는 구멍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어요. 지원금으로 경로당 시설을 보수했다는 항목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고친 흔적조차 없었고 그 돈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조심스럽게 박 회장에게 장부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인출 내역 중에 영수증이랑 금액이 안 맞는 게 좀 있어서요. 혹시 제가 모르는 지출 증빙이 따로 있을까요? 제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인자한 척 웃던 박 회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제 손에서 장부를 낚아채듯 뺏어들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 자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입을 눌려? 갑작스러운 고함에 경로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어요. 쿨런들 어디서 감히 희그를 감시려고 들여? 시키는 일이나 조용할 것이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둔 인간이라더니. 박 회장은 씩씩거리며 장부를 서랍 깊숙이 넣고는 열쇠를 잠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를 향한 경로당 사람들의 태도는 단순한 소일을 넘어 노골적인 괴롭힘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제가 자기들의 소중한 보물상자를 훔쳐보려다 들킨 도둑이라도 된 양 대놓고 수군거렸지요. 노인네 보통 인간이 아니야. 뒤에서 호박씨 까는 거 봤지? 최씨 할머니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 침을 뱉었고 사람들은 제가 앉으려는 의자를 발로 촉 밀어 치워버리기도 했어요. 저는 등 뒤로 꽂히는 그 따가운 시선들을 견디며 직감했습니다. 아, 저 장부 안에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 아주 큰 비밀이 들어있구나. 박 회장은 이제 저에게 장부 정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혹시 몰라 그동안 정리했던
장부의 주요 페이지들을 제 휴대폰 카메라로 낱낱이 찍어두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그가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적어주었던 허위 영수증 원본 몇 장도 제 가방 안감 속에 소중히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경로당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기가 죽어 그런 줄 알았겠지만 제 주머니 속 녹음기는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요. 회장 일당이 그들끼리 속닥거리는 그 추악한 대화들이 하나둘씩 제 손안에 쌓여갔어요. 그 할망구 조만간 내쫓아야겠어. 눈치가 너무 빨라. 걱정 마. 회비는 회비대로 다 받아냈으니 정식회는 안 시켜주고 적당히 구실 만들어서 밀어내면 돼. 노은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비웃음 소리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가 그동안 그들에게 보냈던 웃음과 정성, 그리고 굽신거렸던 어리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뻔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키려 하는 그 성벽이 얼마나 부패한 흙탕물 위에 세워졌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명확한 목표가 생겼어요. 이들이 저를 이방인 취급하며 비웃을 때 저는 그들의 왕국을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저를 향한 그들의 텃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장부에 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박 회장과 최 씨 할머니는 저를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하며 사방으로 몰아세웠지요. 사건의 발단은 제가 정성껏 준비해간 점심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경로당에 작은 행사가 있던 날이라 저도 이제는 정말 식구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에 새벽부터 일어나 불고기를 볶고 전을 부쳤어요. 회장님, 오늘 행사하신다기에 제가 부족하지만 음식을 좀 해왔습니다. 같이 나눠들어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보따리를 풀려든 찰나 최 씨 할머니가 제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진 반찬통에서 정성 들여 만든 음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거 해오래? 자네, 혹시 여기라 독이라도 탄 거 아니야? 우릴 다 죽이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서야 왜 이래? 최 씨 할머니의 모욕적인 언사에 주변에 있던 원년 멤버들이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눈이 희번덕거리는 게 심성이 고약해 보이더만. 어디서 이런 걸 먹으라고 내밀어? 당장 치워! 박 회장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빗자루를 제 쪽으로 던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말이야. 자네가 해온 건 우리가 안 먹을 테니 저기 쓰레기통에 다 쏟아버리고 바닥이나 깨끗이 닦아놔. 바닥에 터진 고기 반찬을 주워 담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들에게 인간적인 기대를 걸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쏟은 진심이 그들에게는 그저 밟고 지나갈 흙먼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경로당 뒷반 너머로 들려오는 그들의 은밀한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구청에서 나온 모범 경로당 지원금 500만 원의 사용처를 두고 자기들끼리 이미 잔치를 벌이고 있더군요. 회장님, 그 500만 원 나오면 이번에 우리 손주 대학 등록금 보태기로 한 거 잊지 않았죠? 영수증은 대충 가구 샀다고 처리하면 되잖아요. 최 씨 할머니의 들뜬 목소리에 박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말어. 내가 이미 장부 정리를 대충 끝내놨으니까 그 굴러온 노인네는
머리가 나빠서 우리가 이렇게 주머니를 채워도 절대 몰라. 그 돈으로 우리끼리 온천이나 한번 갔다 오자고. 노은기 버튼을 누른 제 손이 미사하게 떨렸어요. 그 500만 원은 동네 노인들의 복지와 시설 개선을 위해 나온 소중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마치 자기들 쌈짓돈처럼 여기며 저를 머리 나쁜 노인네라 비웃고 있었지요. 며칠 뒤 박 회장을 저를 따로 불러 최후 통보를 날렸습니다. 자네를 지켜보니 심성이 우리랑 너무 안 맞아서 도저히 정식 회원으로 받아줄 수가 없겠어. 오늘부로 경로당 나오지 말게. 아, 그리고 그동안 내 회비는 운영비를 다 썼으니까 돌려줄 건 없어. 알겠나? 전 아무 말 없이 박 회장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감에 도취한 탐욕만이 가득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물러나야지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경로당을 나왔어요. 등 뒤로 속이 다 시원하네 하며 박수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휴대전화를 찍어두었던 장부 사진들, 가방 안감에 숨겨두었던 허위 영수증 원본,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공모가 담긴 녹취 파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 실력을 무시하고 맡겼던 그 장부들이 이제는 그들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 작성한 고소장과 증거 자료들을 보며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았어요. 억울함에 눈물 짓던 나약한 노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70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늘 굽히고 다녔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었지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구청 감사실이었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망설임이 일었지만 어제 제 음식을 쓰레기통에 쏟아붓던 최씨 할머니의 비웃음과 제 회비를 떼먹으려던 박 회장의 얼굴을 떠올리자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경로당 보증 횡령과 회계 부정에 대해 제보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하고 차분했어요. 담당 조사관은 처음엔 그저 노인들끼리 흔한 다툼 정도로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방에서 꺼낸 증거들을 하나씩 식탁 위에 펼치자 조사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통장 인출 내역 사진, 실제 물건 가격과 10배 이상 차이 나는 허위 영수증 사본,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녹취 파일까지. 이걸 어르신이 직접 다 기록하신 건가요? 조사관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격리를 오래 했습니다. 숫자가 안 맞으면 잠이 안 오는 성격이라서요. 조사관은 녹음기설로 나오는 박 회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지원금으로 손주 등록금을 내겠다니 이건 명백한 공금 횡령입니다. 생각보다 사안이 아주 엄중하네요. 감사실을 나온 저는 곧장 인근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단순히 행정처분을 끝내기엔 그들이 제게 준 상처와 그동안 가로챈 돈들이 너무나 괘씸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오는 길 경찰서 정문에 나서는데 눈앞의 풍경이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어요. 어제까지는 저를 짓누르던 세상의 압박감이 이제는 제가 맞서 싸워 이겨야 할
분명한 관역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다시 경로당을 향했어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평온한 오후, 경로당 안에서는 여전히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거들먹거리며 제 빈자리를 흉보고 있었고, 최 씨 할머니는 제가 타주는 커피보다 맛이 없다며 투덜대고 있더군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사람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또 기어들어와!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사과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 회장 앞에 다가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얼굴 뵈러 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보수 일꾼으로 부려먹으신갑. 조만간 톡톡히 치르게 해드릴게요. 박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저를 밀쳐내려 했어요. 이 할망구가 미쳤나? 가서 참인하자! 법대로 해보든가! 네, 회장님 말씀대로 법대로 하고 오는 길이에요. 서류 뭉치랑 녹음 파일 전부 구청이나 경찰서 옮겼으니 내일은 아마 귀한 손님들이 들이닥칠 거예요. 그 순간 박 회장 얼굴에서 피키가 싹 가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당황하며 제 옷자락을 붙잡으려는 최씨 할머니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시원한 전율이 발끝까지 퍼져나갔어요.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이 짜릿한 기분은 단순히 복수를 했다는 쾌감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의 주도권을 제가 다시 쥐었다는 승리 선언과도 같았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들이 쌓아올린 가짜 왕국은 내일이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가장 앞줄에서 조용히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날 오전 약속이라도 한 듯 구청 감사실 조사관들과 경찰관들이 경로당 문을 거칠게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간식을 까먹던 박 회장과 최 씨 할머니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공무원 양반들이 여긴 왜? 박 회장의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저는 조사관들 뒤에 서서 차분히 걸어 나와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어요. 조사관이 책상 위에 제가 제출했던 서류 뭉치와 장부 사진들을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구청 지원금 횡령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법인카드 내역이랑 실제 지출이 전혀 맞지 않더군요. 여기 노트록에 나온 공모 내용도 사실입니까? 그 순간 경로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이르다 이내 비명 섞인 소란으로 뒤덮였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우리가 잠시 미쳤었나 보네. 한 번만 봐주게. 라며 비굴하게 매달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음식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며 독이라도 탔냐고 소리치던 그 기세를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옷자락을 붙잡는 그 더러운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인생 처음 느껴보는 시원한 전율이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회장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물을 짜셨습니까? 법대로 처리했으니 이제 경찰서 가서 길게 얘기 나눠주시죠. 결국 그 기세등등하던 텃세 왕국은 하루아침에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경로당은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박 회장은 횡령 혐의로 정식 입건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굴러온 돌이라 무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길에서 마주치는 원년 멤버들이
쥐구멍이라 찾는 듯 제 눈을 피하며 도망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10년 먹은 체중이 다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요즘 저는 문 닫은 경로당 대신 새로 생긴 구립도서관과 복지관의 문화 광자를 나갑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 하나 텃세를 부리지 않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눠요. 과거의 영수증을 정리하던 돋보기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집을 읽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억지로 섞이려 애쓰지 않아도 제 자존감을 지키며 사는 법을 이제야 배운 것 같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상도 이제는 더 이상 처량하지 않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관계를 제 손으로 무너뜨리고 나니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이 봄날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단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미옥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한 말씀 같이 부탁드릴게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